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CGN에 대한 소식이 많이 떴는데요. 일단 무상증자를 했죠.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잠깐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 가격만 지키면 된다 라는 가격이 발생했죠. 자, 외신입니다. S&P 500 다우가 올타임 하이를 찍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주 위주로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산업이 약간 부양될 것 같다라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도 있고요. The inflation spike begins. 인플레이션 스파이크가 시작됐다 라는 건데요. 우리가 경제 지표를 보면서 이번 달에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좀 나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었잖아요. 그걸 뒤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 얘기가 이제 언론에 스물스물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의 백시네이션, 유럽의 백신 접종이겠죠. 캠페인이 스텝 업 어 기어, 점점 더 기어를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존 워커가 턴 오프 바이 유니언. 유니언은 노동조합이겠죠. 노동조합의 투표가 부결되었답니다. 그 다음에 오일이 드리프트, 오펙 플러스. 오일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다. 백드롭이라고 하죠. 백드롭은 약간 배경입니다. 내신입니다. 알테오젠 무상증자 후 주가 오르다 하락. 펀더멘털이 중요하다. 이거는 알테오젠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시젠한테도 하는 말입니다. 이 기사에 양면이 있겠죠. 기업 법인세 매출 발생 국서 걷자 미국발 세금 전쟁 시작됐다. 새로운 블랙스완이 등장했습니다. 미국발 세금 전쟁이라고 합니다. 세금 전쟁.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옐런 장관이 말했죠. 그 미니멈으로 유지해야 된다. 기업세는. 좀 오케이라고 하고 유럽도 뭐 그래. 근데 내가 정하는 건 아니니까 약간 이런 반응이었어요. 근데 미국이 OECD 조세 관련 회의에서 자기들의 증세 방안을 담은 문서를 우리나라를 포함해 139국에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법인세를 내게 하자. 매출이 발생한 국가, 즉 우리나라 공장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팔아먹으면 팔아먹은 나라에 세금을 내라 라는 겁니다. 정말 짱구로 많이 굴리고 있어요. 미국이 짱구로 많이 굴렸다 이겁니다. 자기들한테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거죠. 왜냐? 자기들은 최대의 소비국이니까요. 그래 세금 내기 싫어? 그럼 팔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이게 선진국의 특혜입니다. 자기들이 소비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일단 이거 지켜보시죠. 굉장히 큰 블랙스완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가 삼성 SK와 반도체 사태를 논의한다. 반도체 지금 수급 불안이 있죠. 그래서 뭐 기업세를 완화해 주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단기간에 채용에 대한 특혜를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동학개미 압력에 국내 주식 비중 늘리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약간 스탠스를 바꿨네요. 뭐 자기들이 계획을 다 세우고 하는 것처럼 하더니 이제 서울시 보궐선거에서 패배하고 약간 스탠스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뭐 어찌되었건 정치권이 움직이건 말건 우리는 요 과실만 따먹으면 된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기계적인 매도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트코인 해외보다 1,500만원 비싸다. 김치 프리미엄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1.0%포인트입니다. 예측이 0.5%였는데 발표가 1%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 현자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 지표라든가 제대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생각했죠. 지난달에 분명히 생산자 물가지수나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오지 않을 거고 지금 원자재가 올라가기 시작한 지난달, 지지난달 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4월부터는 물가지수가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면 금값은 별로 안 좋아질 수 있겠죠. 일단 물가가 오르고 있다. 물가가 오르고 있다. 자, 오늘 뭐 일정은 의미 없었고요. 암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암 관련 주들이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항암제 관련 종목들, 항암제 파이프라인이 있는 종목들은 조금 반응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아마
좀 큰 변화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뭐 바이오가 높으니까 오늘 같은 장은 살아있었죠. 자, 시젠이 무상 증자를 실시했다라는 겁니다. 시젠 코로나 확산 무상 증자에 19% 껑충, 코로나 확산은 제외하는 게 좋아요. 자,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증자, 전환사채인데요. 오늘 알아볼 항목은 무상증자겠죠. 근데 증자는 유상증자, 무상증자로 나뉘어집니다.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제3자 배정이 있어요. 주주배정은 여러분들이 이를 갈고 있는 항목이죠. 주주배정, 실권주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막 뒷목 잡잖아요. 이것들이. 왜냐? 주주에게 손을 벌리는 겁니다. 제3자 배정은 3자가 배정됐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증자를 하러 왔다는 겁니다. 뭐 주식 할인 같은 거는 받았지만 그 누군가는 이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돈이 많은 그 누군가가. 그거는 사람들에게 호재로 작용하기도 하죠. 야, 이 기업이 무슨 뭐 빙달의 핫바지도 아니고 누군가 투자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모르는 호재가 있을 거야. 이런 망상을 하는 거죠. 뭐 망상을 떠나서 주가가 상승되는 양의 효과를 가져오긴 합니다. 무상증자다. 액면 분할과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돈이 들어간다는 게 좀 다른 거죠. 액면 분할은 그냥 스탁 스플릿입니다. 액면가 그냥 때려버리는 건데 무상증자는 돈을 자본 잉여금에 있는 걸 자본금으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뒤에서 잠깐 알아보고요. 자, 이게 어떤 걸 얘기하냐? 외부에 알리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 재무가 튼튼하다라는 스테레오 타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동성을 좀 늘리자. 1대1 무상증자면 이 기업이 1000만 주가 있다고 하면 유동주식이 2000만 주가 되는 겁니다. 전환사채 10인데요. 간단하게 터치하시죠. 이자 빵 퍼센트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주식으로 바꿔 먹을 수 있는 사채다. 그냥 주식으로 가져가라는 거죠. 이자 빵 퍼센트. 그러니까 이자 안 받을 거야.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투자한 사람이 이자를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주식이 가격이 오른다 라는 판단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전환사채 네이밍 방법을 보면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 사모 뭐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무기명식. 니들은 몰라도 된다. 채권이니까 사고 팔 수 있죠. 근데 너희들은 누군지 몰라도 돼. 누군가는 투자했어. 무보증. 보증이 없다. 야, 우리 회사 이름 자체가 신용 아이가? 이러면서 무보증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권부. 이자에 대한 옵션이 있다. 이권부가 붙으면 짜증나십니다. 리픽싱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3호. 이게 공모는 49인 이상 50명부터입니다. 3호는 사모펀드. 그러니까 이게 사적인 모임이란 겁니다. 니들은 관여 안 해도 되는 쩐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증자와 전환사채는 돈 있는 애들이 가지고 노는 주식시장의 꽃입니다. 자, 알아봤고요. 시즌의 주가 추이를 보시죠. 자, 지금 공매도 잔고는 거의 바닥을 쳤었어요. 이거는 말씀드렸었죠. 시즌에는 악재는 없다. 호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최소한 악재는 없다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악재가 있었으면 이 공매도를 상환하지 않았겠죠. 어차피 가격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즌은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입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 약간 오버 슈팅이 나왔습니다. 오버한 슈팅이 나왔고 다시 올라왔는데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해야 돼요.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긴 애매하겠죠. 이 유튜버 양반 시즌에 대한 모멘텀은 몰라? 제가 그 말씀 하시는 분이 계시면 비슷하게 알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뭐 더 많이 알 리도 없고 하지만 비슷하게 알 거다. 왜냐? 접근하는 정보의 레벨이 똑같습니다. 저랑. 제가 시즌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얘들의 모멘텀이 현재 형성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얘들은 추가적인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 기업입니다. 지금 진단킷으로 굉장히 라이징 스타가 됐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코로나가 잡히고 있죠. 지금 코로나가 잡히고 있고 백신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시즌의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건 기대할 수 없겠죠. 하지만 지금 30만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30만원까지 올라갔었고 15만원까지 떨어져서 즉 반토막이 났다. 심하게는 3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상증자가 떴습니다. 정말 놀랄 노짜네요. 예. 이게 여기서 횡보를 하더니 무상증자로 슈팅을 준다? 뭐 좀 약간 놀랍긴 합니다. 자, 지금 지지선이 17만원 넘어서죠. 그러니까 다음
다음이나 다음번 상승이 나오면 윗꼬리를 길게 달 확률이 매우 높다. 왜냐? 여기 물린 사람이 많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가 지금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주가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면 여기를 지나갈 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수고를 할 리가 없겠죠. 왜냐? 시제는 모멘텀이 없어요.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자, 확진자 급증 100% 무상증자. 시젠이 주주가치 제고 본격화.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 분기 배당에 무증 기반까지 마련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시젠이 지금 나쁘지 않은 상태로 바뀐 게 뭐냐면 기업이 모멘텀은 잘 모르겠고 우리가 얼마나 발전할지 모르겠어. 우리가 어떤 새로운 먹거리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너네들에게 나눠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네거티브하지 않을 거다라는 스탠스가 섰습니다. 저는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지선 깨고 내려가면 하방 슈팅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진짜 심한 경우에는 뭐 5만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지지선이 없잖아요. 지지선이 없지 않습니까? 이 시젠이 정말 미래가 촉망받는 기업이면 이렇게 안 떨어지겠지만 코로나 끝났잖아요. 저희 지금 코로나 끝났습니다. 무상증자의 주의점이 있습니다. 회사의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이동시킨다. 잉여금이라고 하면 뭐 잉여인간 같은 느낌도 나는데요. 돈이 남는다는 거죠. 그 남는 돈을 자본금으로 옮긴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면 뭐랄까? 적금 통장 깨가지고 쓰는 거예요. 약간 그런 겁니다. 자,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거. 자사주 매입을 했느냐? 얘들이 무상증자를 자기들이 알죠. 자사주를 엄청 매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증자를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지들이 자사주 매입했는 것도 무상증자의 혜택을 받는 거죠. 그리고 무상증자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1대1 무상증자를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100만원치 주식을 샀어요. 근데 1대1 무상증자가 떴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200만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아는 사람 되게 많아요. 진짜 게시판에서 선동하는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00만원에 만원짜리 주식을 100주 샀어요. 그럼 100만원치 투자한 거죠. 무상증자가 운 좋게 떴어요. 사자마자 1대1이 떴대. 그러면 200주가 되면서 제 자본금이 200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본금은 그대로 100만원인데 주식이 200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반토막이 났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회사 현금이 부족하다. 회사 현금이 부족한데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뭘로 하냐? 돈이 없지 않냐? 손해보는 기업이 어떻게 무상증자를 하냐? 라고 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주식으로 돈이 남은 거죠. 주식을 발행을 액면가로 했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뻥튀기 된 거예요.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남는 거죠. 자, 그럼 보십시다. 자사주 매입. 자, 3월 9일에 시즌이 자기 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 여기 최근에 공시들을 모아왔습니다. 자, 근데 무상증자 내용을 보면 자기 주식 24만 2046주의 무상증자는 제외됐습니다. 자기 주식은 제외하고 무상증자를 했다. 뭐 대주주도 빼고 하면 좋았겠지만 그건 뭐 다른 얘기죠. 회사 현금이 부족하냐 라고 보면 20년 말에 현금성 자산이 3081억 원이 있었습니다. 현금이 좀 있었어요. 이번에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했는데요. 130억쯤 했습니다. 제가 또 약간 누구인가 한번 때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먼 미래는 아니지만 올해 내에 무상증자가 한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상승하다가 떨어진다, 원위치를 한다, 그 다음에 하락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저는 시젠을 분할 매수해 보려고 했습니다. 장투로요. 장투. 얘들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뭔가 모멘텀 하나 만들어내겠죠. 예, 만들어내겠죠. 자, 무상증자 액면 분할 장기 주가 부양 못한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늦은 거는 저 논문 2개를 다 읽어봤어요. 논문을 좀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했느냐 라고 봤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모두 주가 상승에 유의적이지 않았다. 단기적인 주가 성과가 높아지는 경향은 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유의적이지 않았다라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제 의견이 아닙니다. 분석 결과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을 한번 드려야겠죠. 자, 12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5%입니다. 어림수를 봐야겠죠. 12만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밑으로 떨어지면 위험한 겁니다. 트랩이 아닐 거예요. 트랩이 아닙니다. 지지선 깨고 내려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주가가 바닥도 없이 하락하고 있었어요. 시제는. 근데 갑자기 횡보를 시작하더니 무상증자를 알았는 세력이 있겠죠.
그 슈팅이 나와버렸어요. 이 시젠이 구멍가게도 아닌데 무상증자라는 뉴스가 떴다고 해서 20% 넘게 올라간 상태입니다. 상한가 할 뻔했어요. 그런 거는 좀 애매합니다. 지금 상황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렇게 슈팅을 주면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선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위험한 겁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면 한동안은 손대면 안 된다. 자, 코로나 재확산은 더 이상 악재가 아닙니다. 리플은 홀딩 중입니다. 지금 수익권, 안정적인 수익권으로 들어왔죠. 예, 계속 홀딩할 예정입니다. 얘도 똑같습니다. 전저점 지지 못하면 그냥 지지예요, 지지. 자, 단기 트레이딩은 변함이 없고요. 지금 수익권으로 좀 많이 바뀌었죠. 자, 2, 4. 4개 종목만 손해권이고 나머지는 다 수익권입니다. 얘들을 언제 좀 팔아야 될지 고민이에요. 고민입니다. 특히 흥국 F&B 같은 경우에는 고민입니다. 언제 팔지. 월요일날 홀랑 팔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시장입니다. 야간 선물은 상승하고 있었고요. 시간에는 좀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진 건 아니고요. 지금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저는 지금 코스닥 레버리지 비중이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죠. 그래서 코스닥이 계속 올라가지면 좋지만 추세상 코스닥이 더 불리하긴 합니다. 코스피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아까 바이든 대통령 그 매출 국가에 세금을 내자라는 게 통과되면 또 우리나라 또 골치 아프죠. 우리나라는 또 수출국가잖아요. 수출국가인데 그러면 수출국가에 세금을 내면 일단 우리나라가 안 좋습니다. 세수가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저게 야 미국에 세금 더 내. 우리는 키왕 짱이니까 이게 아니고 우리 전 세계 OECD에 있는 분들 세금을 그렇게 바꿉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이 되면 기업이 낸 세금은 일정할 수 있습니다. 일정할 수 있는데 걷어가는 국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나라에서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온갖 용어를 쓰겠죠. 왜냐하면 세수가 줄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약간은 좀 추측이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개인이 오늘 좀 매수를 했네요. 하락할 때. 미주금 잔고가 굉장히 많이 늘었을 거다. 월요일에 한 20% 정도 늘 것 같습니다. 미주금 잔고가 4천억을 넘어가겠죠. 투자자 예탁금은 와리가리 하고 있습니다. 의미 부여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단기 트레이딩은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전반적으로 계속 트레이 발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보면 자, 요 추세가 형성됐다고 해서 자, 여기서 트랩 발생 손절 나왔죠? 그래서 뭐 상승한 다음에 지지할 때 샀다. 사서 쭉 가다가 여기서 팔고 그 다음에 그대로 홀딩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폭락 때 또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ETF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은 지금 현재 형성되고 있지 않다. 외국인 기관이 ETF로 돈을 벌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지금 미증시는 강보합권입니다. 은행주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우존스랑 S&P가 좋고요. MSCI 펀드 지수는 약간 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볼 게 없는 것 같아요. 리픽싱이 됐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선행 후행이 점점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로존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약세를 보이는 거 보니 약간은 좀 불안불안하다. 약간은 뭔가 블랙스완이 생기고 있다. 유가는 떨어지고 있고요. 자, 금이 지금 잘못됐네요. 숫자가. 넘어가겠습니다. 금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숫자가 잘못됐네요. 뭐 하는 거야 진짜. 왜 이렇게 잘 못 맞춰.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주말입니다. 이제 주말. 굉장히 피곤합니다. 오늘 회사에서 좀 졸았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주말엔 좀 푹 쉬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주식 생각이랑 하지 마세요. 지금 악재도 없고 호재도 없기 때문에 굳이 주식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때는.